안녕하세요. 리본모어입니다. 미국과 중국의 1단계 무역 협상이 좀 지지부진한 가운데 최근 홍콩 리스크까지 더해지면서 이번 12월 15일에 예정되어 있는 미중 상호 추가 관세 부과가 정말 진행되는 것 아니냐 하는 불안감이 좀 커지고 있습니다. 우리 시장은 지난주에 MSCI 리밸런싱 이슈를 잘 넘겼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외국인의 매도가 19거래일째 이어지면서 좀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요. 오늘은 미중 무역 협상 관련한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전달드릴 내용이 다소 길어서 좀 빠르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미국 상원이 지난 11월 20일 날 홍콩 민주인권법 만장일치 가결을 했고요. 그래서 뭐 민주당이든 공화당이든 둘 다 만장일치이기 때문에 트럼프로서는 당연히 예상되는 시나리오로 트럼프가 뭐 거부하든 뭐 하든 상관없이 이 법안은 통과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결국 트럼프가 홍콩 인권법을 서명했고요. 중국은 강력히 반발하는 내용이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트럼프가 본인이 서명했음에도 불구하고 평화적으로 극복하길, 뭐 시진핑 뭐 이렇게 얘기하면서 홍콩 시민들에게도 뭐 존중한다 뭐 이렇게 얘기 나오면서 언론 플레이를 좀 했고요. 그러다 보니까 중국은 바로 주중 미국 대사를 초치했고요. 그러면서 홍콩과 중국 내정에 대한 간섭이다. 적나라한 패권을 휘두르는 것이 아니냐라고 하기를 했습니다. 이것 때문에 아, 홍콩 인권법에 뿔난 중국, 미국, 미중 무역 협상 판이 깨지냐라는 우려감이 있었습니다. 현재 지금 1차 미니 딜을 구두로는 합의했지만 최종 서명까지 이루어지지 못한 상황에서 이런 홍콩 이슈가 터지다 보니까 긴장감이 더욱더 극에 달한 상황이 지금 현재 이어지고 있죠. 최근에 보면 오늘이죠. 얼마 전에 홍콩에서도 이제 선거가 있었는데 그 이후에 다시 한번 최루탄이 또 발생하고 미국도 알게 모르게 이 최루탄 구매하는 것을 도와주면서 다시 잠시 이제 휴전했던 2주간의 휴전이 깨진 부분이 있었고 다시 홍콩에서 주말에 격렬한 충돌이 이뤄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미국에서는 홍콩 인권법 서명 때문에 미중 무역 협상이 정지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감이 있었고요. 중국에 있는 인민일보도 연일 미국을 맹비난하면서 여러 가지 리스크를 키워가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지금 외국인들이 이것 때문에 좀 매도를 좀 하고 있는데요. 음, 오늘도 내용 나왔죠. 오늘 장 마감하고 나서 중국이 이제 홍콩 인권법 통과 때문에 미국의 함정이 홍콩에 기항하는 것을 금지하게 때까지 오늘도 내용이 나왔습니다. 미 함정과 함재기 홍콩 기항 허가하지 않기로 하면서 여러 가지 내용 그리고 또 중국의 비판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는 몇몇 단체들과 또 NGO 단체들도 제재하기로 중국이 결정을 했습니다. 오늘 잠깐 나온 내용인데 제가 좀 더 내용을 추가하면 화면을 보신 것처럼 이런 내용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번, 2번 내용들이 오늘 나왔던 내용인데요. 음, 여기서 저 홍콩 인권법이 뭔지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은 미국 행정본부가 좀 확대를 할게요. 미국 행정부가 매년 홍콩의 자치 수준을 평가하면서 관세 및 투자 등에 대한 특별 지위를 유지할 거를 여부를 결정하는 그런 부분들이 매년마다 진행하고 있는데요. 만약에 이것이 좀 이게 어그러졌다 한다면 홍콩 인권 침해에 책임이 있는 인사들에 대한 미국 비자 발급을 거부하는 등의 제재를 가하는 그런 부분이 홍콩 인권 법안입니다. 그러면서 홍콩도 보호하는 법안도 같이 포함되어 있어서 뭐 최루탄이나 전기 충격기 등의 집회 통제를 위한 장비를 홍콩에 수출하는 것을 금지하는 부분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되고 있는데 어, 사실 미국이 왜 홍콩 이슈에 포함되는 있냐, 왜 관여하냐는 부분 봤을 때 미국은 홍콩 환경의 수혜를 받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중국 본토로 어떤 투자를 하거나 상품 판매하는 그런 채널들이 다양하지 않은 상황에서 왜냐하면 중국은 좀 약간 폐쇄적인 그런 보수적인 그런 정책을 펼치고 있다 보니까 이제 프락시로 해서 홍콩 쪽에다가 이제 금융 쪽이나 그런 수출 물량들에 대한 진입을 통해서 중국 시장에 대한 접근성을 요구하고 있는 부분이 홍콩이고요.
또 중국도 역시나 홍콩을 활용해서 금융시장에 대한 점진적인 본토 개방을 진행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뭐 섬광퉁, 후광퉁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을 말하는 부분이겠죠. 그래서 미국과 중국의 둘 다 홍콩은 좀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 홍콩 이슈에서 양국이 좀 첨예하게 다투고 있는 부분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필이면 뭐 아시겠지만 무역 협상 1단계 체결이 내내 좀 지지부진한 상황입니다. 우리가 기대하고자 하는 완전한 체결은 2단계를 넘어서 3단계까지 이어지는 부분인데 이거 지금 이어지지도 못하고 지금 겨우 지금 이거 하나 지금 하고 있는데도 이렇게 시간이 지금 오래 걸리는 상황입니다. 지금 매우 쉽게 할 수 있다는 이것조차도 지금 너무 오래 걸리는 상황인데 이것 역시도 지금 지지부진한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여기에 하필이면 홍콩 인권법이 기름을 부었고요. 이제 시간 얼마 안 남았습니다. 12월 중순이면 12월 15일에 예정되어 있던 미중 상호 추가 관세 부과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 남은 2주 동안에 서로 미국과 중국의 양국이 이 이슈를 빨리 잘 봉합을 해야 하는 그런 시간적인 지금 시간이 얼마 안 남은 상황에 지금 놓여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우리나라를 포함한 좀 금융시장이 좀 긴장하고 있는 부분인데요. 음, 지금 보시면 미중 무역협상 주요 일지를 봤을 때 사실 10월 11일 날 이미 미중 무역협상 1단계 고위급 협상을 통해서 합의를 발표했는데도 불구하고 하필이면 칠레에서 에이펙 무산됐고 이거는 칠레의 내정에 관한 부분 때문에 그랬지만 그 이후에 뭐 미국에서 할래, 중국에서 할래 서명하는 그런 위치와 여러 가지 그런 방법들에 대해서 서로 또 논의를 하면서 결정 못하고 있다가 홍콩 인구법 내용 나오면서 지금까지 내내 지지부진한 상태고 이제는 12월 15일에 있을 이 리스크가 클 수 있는 이 부분에 대한 모든 사람들의 눈이 몰려 있는 부분입니다. 서로 양국이 미국도 이번 12월 15일에 이렇게 중국에게 약 1560억 달러, 약 180조 원 되는 막대한 금액의 추가 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 이벤트가 있고요. 중국도 역시나 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 등을 포함해서 관세를 추가할 수 있는 이런 이벤트들이 12월 15일에 이어져 있습니다. 그런데요, 제가 주목하고 싶은 것은 이런 모든 상황들을 다 빠르게 반영을 하는 그런 이제 금융시장에 대한 반응들은 어떤지를 한번 체크해 봤습니다. 먼저 미중 무역 분쟁에 우리가 프락시, 그러니까 대리로 볼 수 있는 어, 1달러 대 위안화 환율로 볼 수 있을 텐데 사실 지금 7.04 여기에서 별로 크게 차이가 없어요. 근데 지금 이게 11월, 12월인데요. 이 1개월 동안 사이에서 물론 조금은 위안화가 약세를 띠고 있었지만 큰 추세를 봤었을 때 별로 큰 차이가 없어요. 지금 위안화 달러에서는 큰 리스크는 없어 보인다라는 부분을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이건 뭐 좋은 거지 않습니까? 그리고 미국 달러 인덱스 같은 경우에도 큰 차이가 없습니다. 오히려 달러 강세가 있는데 최근에 몇 개월 사이에 본다 한다면 추세에서 별 차이가 없습니다. 홍콩 증시도 조금은 빠졌지만 중요한 저점 라인을 깨지는 않고 있는 모습이고요. 중국 상해 증시도 좀 빠지고 있지만 그래도 이 중요한 이 올해 3분기 때, 4분기 때 이 약 한 3, 4개월 정도의 이 지지 라인만큼은 깨지 않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이제 홍콩과 중국 증시는 조금은 이제 빠지고 있는 모습인 것은 좀 맞긴 맞아요. 좀 더 체크를 해봐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도 장중에 홍콩 증시와 중국 증시의 흐름은 반드시 꼭 체크를 해야 됩니다. 예, 장중에요. 자, 미국 증시 같은 경우에는 워낙 너무 강하죠. 다우지수 내내 상승하는 모습이고요. 별 타격 없습니다. 또 그리고 제가 캡처를 하나 빼먹었네요. 여기 지금 여기 지금 나스닥이고요. 나스닥뿐만 아니라 다우지수도 내내 상승하는 모습이고 나스닥 지수도 내내 상승하는 모습입니다. 미국 증시는 전혀 훼손이 없습니다. 그리고 미국 10년 국채 금리도 지금 조금 작은데 11월, 12월 했을 때 별다른 리스크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대표적으로 볼 수 있는 빅스 지수, S&P 500 지수의 선물 지수에 녹아져 있는 변동성 지수, 옵션 변동성 지수인데 여기도 거의 역사적 저점인 12
14포인트 내에서 별다른 리스크가 커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 미국 주식 중에서 중국 무역 민감주인 캐터필러와 보잉의 주가 흐름도 별로 이번에 위험이 별로 없었고요. 그리고 8월 달부터 이어지고 있는 신흥시장에 향한 그런 주식형 펀드의 펀드 유입 강도도 오히려 더 강해지고 있습니다. 신흥시장으로 중국을 포함한 홍콩을 포함한 신흥시장으로 돈이 들어가는 펀드 투자 자금의 흐름이 꺾이지 않고 내내 들어오고 있습니다. 역시나 리스크 없는 부분이죠. 그리고 선진시장과 신흥시장에 대한 리스크 인덱스 부분에서도 선진시장도 리스크가 꺾이고 있고 신흥시장도 리스크가 꺾이고 있습니다. 자, 보면 지금 금융시장 전체를 봤을 때 중국과 홍콩 증시만 조금 이제 빠지고 있는 모습이고 그 외에 모든 그런 미국 증시, 그다음에 환율, 미국 채권, 리스크 인덱스, 펀드 플로우, 자금 유입들 모든 부분에서 최근 홍콩 인권법이나 또 미중 무역 협상에 관련한 그런 부분들이 좀 지지부진한다 하더라도 리스크가 없어요. 금융시장 리스크가 없는 부분입니다. 물론 지금 우리나라에는 외국인들이 팔고 있지만 결국 우리나라도 전 세계 금융시장에 선행을 하든 후행을 하든 결국에는 방향성을 맞춰간다 한다면 우리나라 시장도 지금 외국인들의 매도 나오고 있지만 그게 오랫동안 이어지지는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있는 것이죠. 네. 그래서 뭐 금융시장은 이번 홍콩 이슈 미중 무역 협상이 좀 지지부진한다 하더라도 결론적으로는 이번 12월 15일에 상호 관세 부과는 아마 부과되지 않고 더 연기되거나 아니면 그 사이에 어떤 미니 딜 관련한 좋은 내용이 나올 수 있을 것이라는 것들이 전 세계 금융시장을 참가하는 모든 투자자들은 예상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너무 그렇게 위험 있게 너무 불안해할 필요는 없다고 보여지고 있고요. 또 이런 것들에 대해서 내용을 지지하시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제 트럼프와 시진핑의 각자가 처한 상황들을 좀 이해하면 또 좋을 텐데요. 트럼프의 처한 문제를 본다면 현재 미국 하원에서 탄핵 절차 급물살 하면서 내용 나와 있고 이제 하원 통과가 되면 이제 상원에서 탄핵에 대한도 의견이 나올 수 있겠죠. 물론 공화당이 더 다수다 보니까 실제로 탄핵되지는 않겠지만 어쨌든 이게 민주당은 계속적으로 공화당과 특히 이제 트럼프의 발목을 잡기 위한 그런 목적으로 이 탄핵 이슈를 거론한 거기 때문에 트럼프에게 지지율에는 좋지는 않겠죠. 그리고 1년 반 동안 이어지고 있는 미국과 중국의 무역 분쟁으로 인해서 관세 부과로 인해서 처음에는 미국이 유리했지만 이제는 평균 관세율이 역전되었습니다. 이제는 미국이 더 피해를 보는 관세율이 더 높아졌습니다. 미국도 유리한 부분이 이제 아닙니다. 그래서 현재 미국의 트럼프의 전통적 지지 기반인 팜벨트와 러스트 벨트에서의 지지율이 꺾이고 있는 부분들을 우리가 저 언론을 통해서 볼 수가 있는 거죠. 트럼프는 이 두 지역에서 지지율이 꺾여버리면 방어 못하면 대선에서 다시 재선 어렵습니다. 반드시 지켜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계속적으로 미국은 중국에다가 이제 옥수수를 포함한 다양한 농산물들을 사게끔 뭐 하는 부분들이 좀 있는 부분인 거죠. 역시나 여기서도 US tariff on Chinese export가 있는데 결국에는 그것보다는 중국의 관세, 미국 수품에 대한 중국의 관세율이 더 굵은 파란색 선이 더 역전해 버린 그 부분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이런 부분 때문에 미국의 내년도 주당 순이익 추정치가 점점 꺾이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어서 미국의 내년도 경기 전망도 점점 더 안 좋은 쪽 방향으로 가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트럼프와 미국 경제에게도 좋은 부분이 아니라는 거죠. 자, 시진핑의 처한 문제도 있습니다. 자, 시진핑 최근에 홍콩 사태 속에서 단결을 촉구하고 있다. 뭐가 지금 좀 불안한 부분이 시진핑도 있죠. 그렇기 때문에 자꾸 언론에 나와서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그러면서 뭐 사회주의 제도 방향을 견지하면서 계속 발전해야 한다 하면서 뭐 첫 주말 집회를 뭐 이렇게 했다는 시진핑의 모습인데 얼굴이 어두워 보이네요. 네. 그러면서 홍콩 선거 결과 때문에 복잡해진 중국의 속내라고 나와 있고 또한
아시다시피 중국의 분기별 GDP 성장률이 내내 꺾이면서 올 3분기 때 6% 간신히 되었고요. 이러다 보면 내년도 연간 GDP 성장률은 5점대 중반, 5점대 후반까지 밀릴 수 있다는 그런 전망들이 다수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국은 지금 6%는 무조건 사수를 해야만 하는 그런 부분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지금 그것 때문에 지금 우리가 LPR이라고 해서 대출 우대금리, 이 금리도 지금 4.15까지 낮추면서 계속적으로 돈을 풀고 있고, 감세도 하고 있고, 인프라 투자를 하기 위해서 지방 채권도 더 발행하고 있고, 얼마 전에는 달러 채권도 발행하면서 부족한 돈을 마련하면서 돈을 더 풀기 위해서 지금 중국도 양적 완화 아닌 양적 완화를 지금 펼치고 있는 부분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미중 무역 협상이 빨리 해결 안 되고 점점 더 지지부진해지면 중국은 결국에는 시장 예상처럼 6% 사수를 못하고 5점대 중반으로 꺾일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이고, 이렇게 된다 한다면 시진핑의 어, 정말 영구하게 본인이 독재를 하고 싶어하는 그런 제2기 시진핑 체제를 유지하기는 좀 어려울 수도 있다. 정치적 그런 입지가 흔들릴 수 있는 부분을 볼 수 있습니다. 어, 중국 경제 성장률이 파란색 그래프처럼 꺾이면서 어, 비금융 민간 부채 빨간색 그래프도 점점 더 증가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현재 뭐 지금 GDP가 지금 부채가 거의 GDP의 300%를 거의 육박하고 있는 그런 부분까지도 리스크가 커지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중국의 디플레이션도 PPI도 점점 더 꺾이면서 이제 마이너스 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생산자 물가 지수가 마이너스이기 때문에 이것이 결국엔 또 물가에도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 거고요. 이게 결국에는 중국인들의 그런 이제 임금, 임금에도 당연히 안 좋은 쪽 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고요. 당연히 어느 한 나라의 시간당 임금이나 평균 임금이 꺾이게 되면 당연히 경제는 더욱더 어두워진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매우 중요한 지금 지표가 꺾이고 있는 부분을 볼 수가 있고요. 네, 이렇게 해서 12월 15일에 물론 그런 이벤트가 있지만 아마 이제 이런 여러 가지 금융시장에 대한 부분들과 또 트럼프와 시진핑이 처한 그런 상황들이 복잡하고 참 해결을 해야 할 게 많이 있는 부분 때문에 아마 이번 12월 15일에 상호 관세는 부과되지 않고서 서로 간에 연기하든가 아니면 잘 봉합할 수 있는 수준으로 될 걸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물론 저도 또 매일마다 체크하면서 내용들 다시 한번 또 업데이트된 내용들을 말씀드리겠지만, 외국인들의 매도로 이어져서 많이 힘든 시장이지만 그래도 힘내시고요. 음, 물론 이번 한 달만 잘 견디면 내년 1월 달부터는 다시 한번 좋아질 수 있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뭐 최근에 우리나라 10년 동안 10년 평균 동안 1월 달 수익률은 코스피, 코스닥 모두 다 플러스 수익률로 되었던 부분을 볼 수가 있고요. 내년도에는 올해 대비해서 우리나라의 영업이익이 한 25%, 30% 증가될 수 있는 전망이기 때문에 결국 우리나라 주가 지수도 늘어난 영업이익 전망치만큼 따라갈 수밖에 없는 그런 지수니까, 그런 부분을 보시면서 이번 달 12월 달 잘 버티고 내년 1월 달부터 웃음 지어지는 그런 시장을 참여하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